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민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기말고사가 현 시점으로부터요. 약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남았어요. 한 달하고 10일 정도니까 대략 4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5월 달이라는 어떤 시간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뭐 주말마다 비도 오고 그랬을 텐데 일단은 체육대회라든가 뭐 수련회라든가 등등 학교 행사들과 더불어 이제 중간고사로 상처 입은 마음을 좀 다소 달래고자 좋아지는 날씨에 맞춰서 친구들과 이제 수다도 좀 떨고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제가 5월 약 20일쯤에 올리고 있는데, 올리자마자 본다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그게 아니라 뭐 6월부터 넘어가서 이제 보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다면 약간의 위기감은 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뭐 각설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공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겠지만, 이제 모의고사 공부, 모고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해서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변형에도 취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만의 줏대를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빠른 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문항들을 좀 같이 해서 돕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이죠. 이 약 한 3부 정도로 제작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지금 제목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부등식이긴 하지만 진짜 뭐 많은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도 좀 짧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 20분 정도의 길이가 될 텐데 지금 오늘 영상으로 찍게 되는 문항들은 7문항이에요. 근데 그 7문항이 모두 뭐냐면 나름 최근 기출, 나름에 대한 최근 기출에서도 약간 21번이라든가 아니면 30번 같은 킬러 문항들 있죠.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들, 그리고 뭐 20번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좀 중요하다 싶은 문항들을 이미 풀어봤겠지만 또 선생님이 풀어주는 어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체화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된 겁니다. 입으로는 경우의 수가 찍힐 거고요. 경우의 수는 아마 예상인데 2개로 나눠서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따지는 문제 있잖아요. 경우의 수 유형별 문항. 뭐 다양하죠. 뭐 색칠하기도 있고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은 그 유형별 문항들을 따로 푸는 영상과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항들을 또 따로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부 정도는 아마 행렬이 되겠죠. 행렬은 사실 제가 행렬을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본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의 문제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볼 필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론 고1 걸로 바뀌면서 그 당시엔 고2 때 배웠습니다. 근데 고1 걸로 바뀌면서 나름의 삭제된 유형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니 너무 데이터가 부족해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좀 다소 참고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하고 7문항 정도를 바로 풀어볼 텐데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은 좀 잡혀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이게 뭐 2016년도 6월 9일 21번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21번 문제라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식과 그대로 적을게요, 제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라는 2차 함수와 가운데 낀 1차 함수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라는 또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물론 누구나 쉽게 이 연립부등식을 푸세요라는 말은 얘를 먼저 풀고 얘를 푼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라는 거니까 알다시피 이게 항상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모든 실수라가 나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까 접한다라고 쓰고 풀었을 거예요. 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적고 넘어가고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관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 문제는요. 함수로 등장한 부등식 문제든 뭐든 간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상적입니다. 한번 예를 그려보면 따로 그릴게요. 위로 블록으로 생겼고요. 가운데 축이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고요. 가운데 축은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얘네들을 실제로 동시에 같은 좌표축에 놓는다면 2분의 3이라는 축이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랑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에 놓이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식은 모르지만 양 사이드에 있는 식은 정확하게 뭔지 알죠. 그러면은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둘을 같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둘을 같다라고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놓이는지 한번 보려면 2x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쟤 넘어가면 플러스 2죠. 어머 하고 나니까 2로 묶은 상태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맞죠? 그럼 둘은 정확하게 뭐 한다는 거죠? 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걔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로 블록이 좀 더 왼쪽에 있고요. 위로 블록이 좀 더 오른쪽에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 접점을 지나는 상태의 직선이 mx 플러스 n이라는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그림의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것조차도 그려서 어쩌라고요? 어차피 접하니까 D는 0, D는 0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 이런 관점을 좀 이해해 봅시다. 얘를 제가 F라고 둘 거고요. 보이세요? 얘를 제가 G라고 둬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F인 거고 얘가 G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H라고 제가 둬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식을 한번 작성해 보면요. 식이요? F랑 H랑 만나면 접하는 식이 나오죠. 그것도 어디서? 1에서 접하는 식이 나와요. F랑 G랑 H랑 동시에 1에서 접하잖아요. 맞죠? X 이퀄 1에서. 그러면은 F 빼기 H도 여기서 이거 뺀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차이 계수가 1인 중근인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G 빼기 H도 최고차이 이번에 마이너스 1인 중근인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동의하죠? 자, 근데 나 같으면은 얘네 둘을 그냥 뭐 할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뿅 하고 더할 것 같아요. 엥? 그냥 얘네들을 더하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날아가고요. 그러면은 F 플러스 G는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H죠. 넘기면 2H라는 당연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이해했다면 앞으로 이 가운데 낀 H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 둘을 단순히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식을 가지고 만든 H라는 가운데 낀 함수는 둘을 더함으로써 F 플러스 G라는 식으로 등장하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한마디로 쟤를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6이 나오는데 얘가 2h니까 따라서 h는 x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건 아니고 당연하죠. 그래서 최고차이 계수 m이 1이고 상수항인 n이 3이었다. 답은 1 더하기 9 해서 10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일부러 써가면서 식을 조금 길게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상황을 이해하고 인수정리로 식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h가 나오지?를 봤더니 더하면 나오네 라는 걸 확인하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의 쇼컷에 좀 초점을 맞춰서 푼 거니까 좀 방법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도 풀어봤던 친구들 중에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뭐 답지를 보다 보면은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냥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연립부등식 문제는 유의미한 숫자를 발견 후에 유의미하다가 뭐지? 설명드릴게요. 유의미한 숫자를 발견 후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과 전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얘는 저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 위에 있는 식으로 구분하고 아래 식으로 결정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이 일단 확실한 거는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x가 해 경계가 되는 근이 0과 a 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 해를 구하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0보단 작거나 같고 a 제곱보단 크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밑에 있는 놈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합차로 되죠. 2a-1과 2a 플러스 1이라는 두 근에 대해서 둘을 곱한 게 4a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을 더하면 4a니까 정확하게 수직선의 표현의 경우에는 2a-1 그리고 2a 플러스 1이라는 두 숫자를 기준으로 구멍 뚫어주고 사이값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것과 아래 거를 연립하기 위해서 얘도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주면 너무나 복잡한 식이 돼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단순히 봤을 때는 쌤 이거 모르는 미지수의 경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일단 핵심은 저겁니다. 정수라는 놈이 x 이꼴 정수라는 x가 딱 몇 개이길 바래요? 한 개이길 바래요. 근데 얘는요 0을 포함하고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 있으니까요
이 자체의 영역이 음의 정수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인정하죠? 0 포함 음의 정수, 0 포함 음의 정수, 0포 음의 정수. 그러면은 이 A제곱은 잘 해석해보면 A의 범위가 지금 문제에서 그 나와 있죠. 전제 조건으로 0보단 크고요, 루트 2보다는 작아요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 숫자가. 근데 이 루트 2가 대충 1점 얼마인데 0과 1점 얼마 사이에 유의미한 정수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1입니다. 1. 그게 왜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A제곱이, 잘 들어봐, 1이면은 1인 거고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아요, 제곱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제곱도 1보다 작다고요. 반대로 A가 1보다 크면 얘도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이 여기 안에 있냐 아니면 1이 여기 밖에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A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1일 때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그럼 첫 번째,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1 포함해서 0과 1 사이라면 이 위에 있는 식의 범위는 1이 안쪽에 있으니까 0부터 음의 정수 전부, 1부터 양의 정수 전부를 포함하는 부등식이 위의 식이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저 두 식 중에서 1, 2번식이라고 칠게요. 위에 거를 1번식, 밑에 거를 2번식. 자, 어쨌든 1번식은 모든 정수가 해가 돼요. 맞잖아. 0부터 0의 음의 정수까지 쫙 다, 1부터 양의 정수까지 쫙 다. 그러면 아싸리 모든 정수들이 다 포함된 범위가 위의 식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정수 x가 한 개가 되기 위해서 라는 말을 지키는 대상은 아래식이 되는 거예요. 아래식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2a-1부터 2a 플러스 1까지 구성된 요 범위에서 정수 한 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 얘가 한 개구나. 이 안에 x가 한 개 있구나. 이해되죠?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너 생각을 해봐. 2a-1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2a 플러스 1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안에 한 개의 정수만 나오려면 양끝 포함되지 않은 이 두 숫자가 모두 뭐이면 될까요? 정수여버리면 돼요. 뭐 이 개념을 일반화해서 쫙 정리해주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예시만 좀 간단하게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값 범위가 1과 3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숫자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얘도 2 차이 나요. 2 차이. 2 차이 나는 어떤 양끝 구간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 나는 양끝 구간에 대해서 이 각 구간 끝이 정수이기만 하면 가운데 끼는 건 딱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요? 2 끼잖아요. 2.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a 플러스 1이 정수거나 2a-1이 정수이기 위한 그런 숫자를 이 범위 안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2a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로 시작해야죠. 2분의 1보다 작은 것 중에 2분의 로 시작할 수 있는 건 1과 2분의 2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2분의 2가 1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a 값은 두 개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만약에 a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두 번째죠, 1보다 크거나, 크다면, 아싸리 크다면, 저 위의 식의 범위는, 잘 들으세요, 0보단 작거나 같고 a제곱보단 크거나 같은데, 잘 들어봐, 1이 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이해되십니까? 여기 어딘가에. 왜냐면 1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하나의 정수를 포함하는 상태가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0을 포함하는 그런 상태여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0을 포함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겹치는 범위 안에서 이 0을 포함한다고. 한마디로 이 2a-1, 2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0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 안에 0을 포함해야 되니까요, 얘가 뭐보단 작아야 돼요? 0보단 작아야 돼요. 근데 그래버리면 a의 범위가, 맞죠? a의 범위가, 이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말 잘못했어요. 0보단 커야죠. 말이 왜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될 겁니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하잖아요. 더하면 1이에요. 이게 0이에요. 0과 1 사이에요. 2로 나누면 0과 2분의 1 사이에요. a가. 근데 내 전제가 a가 1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0을 포함하는 일 따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2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이 2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2보다는 뭐 해야 돼요? 커야죠. 2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1을 빼면은 2고요. 얘는 1이고요. 2로 나누면 a가 1보단 작다가 나오는데 우리 전제는 1보다 큰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경우를 따져도.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a가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고요. 작을 수밖에 없고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가능한 상태는 양끝 구간이 정수인 상태에서 a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2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알고 풀었으면은 풀이 과정이 이게 다예요, 그냥. 양끝 구간이 정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계기는 위에 있는 이 처음에 나온 a의 범위를 유의미한 숫자인 1 기준으로 나눠서 쪼개서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쪼개서 작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위의 식은 모든 정수가 나와버리니 아래 식이 저 정수가 한 개가 되도록 결정해버리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이 양끝 구간이 정수가 되면 그게 성립하니 얘는 2분의 1과 1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다음부터 이게 숫자가 바뀌더라도 유의미한 숫자 지금 여기선 1이었지만 그런 숫자들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3번 문제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2차 함수를 소재로 한 전형적인 문제죠. 너무 쉬워요. 가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 조건을 보면은 식작성이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가에 나와 있는 저 표현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는 수업 때 얘기해요. 안에 있는 이 4분의 1-x가 따지면 치환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 함수를 배운 친구들은 이해가 되겠죠. 합성됐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뭐 겉함수, 속함수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얘를 풀어서 나온 x값이 마이너스 7과 9란 얘기는요. 그 마이너스 7과 9를 대입했을 때는 이 자체가 0이 되더라 라는 거니까요. x에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은 9를 집어넣으면은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같고 그게 는 0입니다. 따라서 fx란 식 자체가 그냥 작성이 돼버려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는 몰라요. k라고 써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합차를 근으로 갖는 그런 2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k가 양수라는 조건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풀었는데 x 기준으로 사이값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0보다 작은 쪽은 사이값이 맞습니다.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요.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함수 나왔고요. 나를 통해서 저 k의 범위가 등장하고 문제에서 f3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냥 쟤부터 구할 거예요. f3은요. 저거 보면은 몇 k입니까? 5k예요. 5k. 이해되죠? 그럼 얘의 최소값과 얘 최대값이 결정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 둘을 이제 빼면 됩니다. 이따가 나를 한번 적어볼게요. 나 조건에서는요. fx랑 fx 그냥 저대로 적을게. kx제곱 마이너스 4k인데 일단 저 2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가 넘어왔다 생각하세요. 넘어왔다.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3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아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태인 거니까 중근 또는 허근이죠.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통해서 범위 좀 적어보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짝수 공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3배 하죠. 최종적으로 그냥 적을게요. 그럼 4k제곱에 3배 할 거니까 12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3k인데 3배 했으니까 플러스 13k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지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등장하네요. 동의하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4k 3k로 될 것 같은데 3,1로 될 거고요. 3,1로 되나? 3,1 되겠다. 3,1로 돼버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따라서 k가 3분의 1과 4분의 3 차이예요. 사이예요. 그대로 적으면 k의 범위가 3분의 1과 4분의 3 사이다 라고 적었으니까 5k의 범위는 여기다 5배만 하면 되죠. 5배. 3, 5, 15 이렇게. 이해되시죠?
4분의 15에서 3분의 5를 빼면 답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 4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5. 뭐 통분하면은 12분의 1로 바뀌죠. 뭐 45에서 20을 빼는 거니까요. 12분의 25라는 최종적인 5번이란 답이 손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뭐 고2 3월 모의고사가 나왔었고요. 21번 문제로 나왔었지만 우리가 평소에 풀던 어떤 연습이나 그런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모의고사 원본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쟤를 소재로 한 변형 문제는 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요 정도로 등장했을 때만큼은 그냥 빨리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체화를 해두는 게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피지컬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시죠. 자, 4번 문항입니다. 자, 일단 내용은 3월 고2 나형 20번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답형 문제 같은 게 주관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참인 것들은 조건화 돼버리고 실제로 뭐 구하세요 하는 것들을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니까 꽤나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출처가 왜 두 개가 중복돼 있지? 뭐 어쨌든 간에 4번에 나온 함수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2차 함수와 그리고 2k x마 a라는 어떤 직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뭐 그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둘을 동시에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뭐 제 오른쪽을 그릴 수 없다지만 왼쪽은 그릴 수 있잖아요. 마3과 3을 근으로 갖는 그냥 2차 함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물론 인수분해에서도 적을 법해요. 왜요? 기억을 풀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억에서 이제 문제 뭐 다 표현했으니까 적을게요. 기억에서 a가 3이래요. 그럼 a가 3이니까 x마 3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이거 풀려면 단순히 뭐만 하면 그만이에요. 약분만 하면 그만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그거 아세요? x가 3일 때는 저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x에다 3 집어넣어봐. 0은 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만약에 3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3보다 클 때와 3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 이걸 약분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양수일 때는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음수일 때는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간과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제가 언급 드리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세요. 한마디로 x마 3이 양수일 때는 기억에 나와 있는 요 해가 맞습니다. 근데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기억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3일 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기억 거짓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니은은 뭐냐? a가 5일 때예요. a가 5일 때 그냥 5라고 집어넣으시면 되죠. 새로 적을게요. 자, 그대로 적을게요. x제곱 막 9 는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2k x마 5 라고 적어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두 함수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서 등장하는 k의 범위를 네가 구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몇이야? 마이너스 10k니? 마이너스 10k 넘어가면 플러스 10k 는 0 이렇게 됩니다. 요 2차 함수가 허근을 가지면 돼요. 허근을 가지면. 따라서 b' 제곱 쓸게요. b'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가 1과 9 사이다. 끝이죠? 자, 근데 얘를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2부터 8까지니까 7이 맞습니다. 맞죠? 둘이 빼가지고 하나 더 빼면 되죠. 어쨌든 7개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니은 참. 그럼 디귿은 마지막에 뭐냐? a가 마3과 3 사이라는 말은요. 이 a라는 근 있잖아요. 이 2차 함수 실제로 그려보면 뭔지 몰라도 증가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a가 되겠죠. 아니면 감소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a가 되겠죠. 근데 그 a라는 근, 1차 함수의 근이 마3과 3이라는 선분 사이에 있으면요. 한마디로 여기 안에만 존재한다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접하든 감소로 접하든 뭐 증가로 접하든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증가로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 졸라 가파르게 만나든 어찌 됐든 간에 그 만나는 교점 사이에 3이라던가 마이너스 3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 그 범위 안에. 그러니까 노란색 직선들과 수많은 직선들과 이 흰색 2차 함수의 곡선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쨌든 사이값이잖아. 직선이 더 큰 부분. 한마디로 접할 때만 하더라도 같을 때가 성립하니까 정수 x는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좀 직관적인 해석을 했다면은 그걸로 그냥 옳은 겁니다. 뭐
별다른 어떤 사족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석이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변형이 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 정도로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다방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도 너무 쉬워요. 2차 함수형 문제고요.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식 보이시죠? 왜 이렇게 문제 길게 돼 있는? 여기다 할게요. 자, 3분의 절대값 f에서 마이너스 f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함수식이 뭔진 몰라도 m 괄호치고 x-2라는 어떤 함수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답니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모든 실수 아니구나. 언제나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2차 함수 fx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니? 이미 끝난 거야. 얘는 x제곱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건 짜증나니까. 뭐랑 뭐를 근으로 갖냐면 마4랑 2를 근으로 갖는 그런 2차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절대값은요, 기본적으로 절대값 자체가 그려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절대값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절대값은 빨리 그냥 베껴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이 fx 자체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순수하게 그냥 벗겨지고, fx 자체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던지고 벗기죠. 그러면은 양수일 때는 3분의 f에서 마이너스 f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f라는 식이 될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f가 0보다 작다면은 제 음수로 벗겨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f라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놓고 보니까 이 함수는 구간별 함수네요. 얘를 제가 gx라고 적겠습니다. 이 gx라는 좌변은요, 구간별로 구성된 함수고요. 그 함수는 f라는 그래프, 2차 함수식을 그대로 따라 할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좀 다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다. 반대로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원래 fx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4와 2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을 위로 볼록으로 바꾼 다음에 원래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다는 건 좀 더 완만해진다는 거잖아. 완만해져. 절대값이 작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 날개 쪽 마이너스 4랑 2라는 바깥쪽 날개를 위로 볼록으로 바꾸고 좀 더 뚱뚱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4와 2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런 그래프가 등장하고 걔가 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0보다 클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마4와 이 사이 값.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그래프도 똑같이 뭘로 바꿔요? 위로 볼록으로 바꾸세요. 근데 절대값은 더 커져요. 다시 말해서 더 얄쌍해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어조비 형태의 어떤 캐릭터가 나옵니다. 귀엽죠? 자, 이 귀여운 함수가 gx예요. 자, 그럼 얘를 갖고 우리가 mx-2라는 이 직선과의 어떤 교점을 찾을 건데 쟤는요 2,0이라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요. 반드시. 그리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현재는. 근데 문제에서 증가든 감소든 하여튼 그렸을 때 그 정수 x가 10개였으면 좋겠어 인마 라고 한 거니까 10개의 정수가 나오려면요 2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좀 뻗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가 상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직선보다 더 큰 구간, 다시 말해 이 사이값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과 교점 사이, 이 사이 안에 정수 x가 10개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은 2부터 출발해서 2, 마 1, 0, 마일, 마이, 마3, 마4 이렇게 점점점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가요? 당연히 마이너스 7까지 갈 겁니다. 맞죠? 왜 10개가 돼야 되니까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7이 이 안에 포함되려면 여기 보이세요? 뭐요? 이 여기 근. 이 근이 마이너스 7을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마 8보다는 크다라고 쓰면은 네가 원하는 식은 다 구한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금방 구하면 되겠네요. 근 어떻게 구해요? 근은 뭔가 보니까 이 mx-2란 직선과 요 조금 뚱뚱한 직선, 요 어깨 쪽. 한마디로 이 위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괄호치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라고 한 다음에 2는 아니니까 약분 빨리 때려버리고요. 그러니까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자. 그러면은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3m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근은
마이너스 2분의 3m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8과 7 사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게 될 범위입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양수m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정수 아니고 양수야. 그 는이 성립할 때 얘 말하는 겁니다. 최소값은. 양변에 뭐 하면 돼요? 같다라고 두고 2분의 3m 플러스 4는 부호 바꾸면 7이죠. 4 빼면 3이고요. 3 나누면 1이고요. 답은 2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넘어가면 되고, 얘도 변형이 된다면 절대값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부등호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수식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싸리 구간별 함수를 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변형의 여지도 있고 실제로 변형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원래는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 정도만 체화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6번 문제입니다. 자, 왜 대망이냐? 유일한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이제 모의고사 원본 중에 부등식에서 등장한 유일한 30번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근데 이제 뭐 이거보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 풀이가 길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건 딱 하나입니다. 가족권, 나족권에 충실만 하면 돼요. 충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보이시죠? 저 식을 x값 기준으로 경계로 그냥 근으로 바로 적어버리면 근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하나는 2분의 3a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겠죠. 얘는요 해 범위가 사이값으로 등장해요. 물론 알파와 베타라고 적을게요 제가. 왜냐면 나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 놓고 이 사이라고 적어버린 다음에 색칠해주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했겠죠. 얘가 알파다. 아니, 얘가 알파다. 그래서 얘가 클 때, 얘가 클 때를 나눠서 풀면은 풀이가 2배 길어집니다. 오케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두 간격의 차이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왜냐면 이제 가족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가족권에서 얘를 자연수라고 했고요. 나조건에서는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정수 x의 개수가 3개예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 3개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 근 있죠. 두 근 알파 베타가 뭐냐를 이제 뭐 케이스 분류를 알파와 베타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갖고 문제를 풀면요. 거의 한 뭐 1분 컷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끝 구간이 정수이면 아까 제가 뭐 몇 번 문제 풀 때였지? 뭐 하여튼 언급을 했었는데 양끝 구간 알파랑 베타 한마디로 두 숫자가 정수면요. 이 알파랑 베타라는 값 또한 범위 안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둘을 포함해서 3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이어야 되니까 이 두 숫자가 몇 만큼 차이 나야 될까요? 2만큼 차이 나야 돼요. 단순 예시로는 1과 3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 2, 3 딱 3개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면요. 무조건 이 양끝 구간의 차이는 2만큼 차이 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두 숫자를 빼고 하나를 더해준 개수가 정수 x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화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일반화를 안 하고 바로 식으로 적어버리면요. 두 수를 뺄 거예요. 근데요. 두 수를 뺄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저 둘을 빼자고요. 저 위에 있는 근을.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들어. 얘가 아까 내가 말했죠. 누가 더 큰지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둘을 뺐을 때 정확하게 몇 나온다는 건 알아요? 2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가 더 큰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적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뿔마 2죠. 끝. 만약에 제가 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음수일 거고 얘가 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양수겠죠. 그걸 동시에 적은 겁니다. 그냥. 그럼 얘를 풀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5a 그리고 이제 뿔마 4가 넘어오는 거니까 똑같이 뿔마 4는 0 처리하면요. 정수가 나오기 위해선 a는 1 또는 4라는 식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겠죠. 실제로. 왜요? 아니 1과 4가 아니고선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를 풀면 이거는 근의 공식을 써서 풀면은 a 값이 막 루트가 등장한 식이 나와요. 걔를 아무리 저기다 집어넣는다 한들 정수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1과 4라는 식만 갖고 1과 4라는 a 값만 갖고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저기다. 그럼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나오니까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답은 4뿐이겠네. 좋았어. 첫 번째 케이스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둘을 뺐는데 자연수야. 두 근을 뺐는데 자연수야. 근데 정수가 아니야. 그 말은 소수 부분이 같다예요. 아, 그러네.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다시 말해서 얘가 뭐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라고 쳐볼게요. 2 차이 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5라고 쳐볼게요. 아이, 그러지 말자. 3개의 정수 들어가게 만들자. 2분의 1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야 되니까 3보다 큰데 숫자가 차이 나려면 2분의 몇이에요? 7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똑같고 둘을 뺐을 때 몇 나와요? 3 나와요. 그게 뭔 말이에요? 3개가 들어가려면 두 숫자를 뺀 숫자가 곧 개수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화하면. 다시 말해서 정수가 아닐 때는 아까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 둘을 뺐을 때 똑같이 둘을 뺄 거예요. 두 근을 뺐더니 나오는 숫자가 뿔마 3이다 라고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 간격이 정수가 3개 나오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뿔마 6이다 라고 쓰고 는 0 쓰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봐봐. 플러스 6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 a 값 구하면요. 위에 거는 a가 2와 3이고요. 밑에 거는 a가 1과가 아니라 6과 마일입니다. 자, 2, 3, 6 마일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리고 정수가 아닌 걸 찾을 거예요. 뭐는 정수예요. 오히려 정수인 걸 찾아보면 2는 정수입니다. 왜냐면 2분의가 돼 있으니까. 두 근에. 맞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정수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6 집어넣으면 또 약분되니까 정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마일 3, 4가 우리가 원하는 A 값이었고 그걸 다 더하라 했으니 답은 몇이에요? 6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본인이 정작 구해야 되는 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 문제를 마치 그냥 거의 뭐 해부를 해버리는 거지. 해부학을 따지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이제 시험 안에서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포인트, 잡아놔야 될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다소 문제풀이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점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더 쉬워졌어요.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데, 자, 위에 거 한번 해석해보면요. 뭐, 금방 찾죠? 수직선에 바로 찍을게요. 자,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 했으니 제곱은 4보다 커요. 그래서 두 근인 a제곱과 3 보이시나요? a제곱, 아니지. 마3과 a제곱이니? 그래요. 마3과 a제곱이라는 두 근이 있는데, 걔를 경계 삼아서 사이값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맞죠? 나 요즘 마지막이라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자, 결론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둘을 연립을 할 거예요. 합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 x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정수 x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x가 없으려면은 막말로 이 a제곱, 마3과 a제곱이라는 놈이 어디 있으면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와도 되는 거잖아요. 사이에 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껴도 상관은 없어요. 겹쳐도 상관없거든요. 아니 쌤, 겹쳐서 정수 x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수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a제곱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범위에 껴요. 사이에. 물론 마3도 이런 식으로 낀다고 가정하면 낍니다. 껴도 돼요. 실제로. 근데 뭐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요? 정수만 안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럼 물어볼게요. 9보다 큰 것 중에 정수는 10이에요. 그럼 a제곱이 뭐보다만 작으면 돼요? 오히려 10보다만 작으면 되죠. 왜냐면 9보다 큰 게 10이라고 했는데 10이 들어가면 안 되지.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의 식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3도 마찬가지예요. 마3이라는 정수가 여기 껴도 상관은 없으나 마2라든가 그런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a는 마2보다는 크니까 마2는 마2보다는 작고요. 맞죠? 마2는 마2보다는 작을 거 아니요. 그럼 여기에 어딘가 마2가 있고 마3이 여기 있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a가 되는 값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다방면에 어떤 케이스를 할 필요 없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a의 범위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얘거든요. 끝났네.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루트 1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0 이라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자, 일단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약간 간단하게 인사말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보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었던 방법이 맞네 싶으면은 그냥 계속 그 방법을 좀 고수해 주시고, 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어떤 쇼컷이 있었다면은 나름 필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 이름을 제가 아까 소개를 대충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원바이원 기출 뉴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시대인재 안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나름의 모의고사 원본을 좀 이게 필수 문항들을 좀 찝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편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편으로 나뉠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 자체 어떤 유형을 다루는 문제와, 그리고 유형 심화판이죠. 유형 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열과 조합, 순조. 의 모의고사 킬러들, 모고 킬러, 혹은 뭐 킬러가 아니더라도 4점짜리 어려운 문항들, 여러분들이 좀 다소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설을 갖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아마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2차 부등식 문제나 아까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도 정수회를 가는 문제, 2차 부등식 문제, 뭐 이거 외에도 절대값 문제 등등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모의고사 원본을 먼저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형이라든가 다양한 시중교재 혹은 부교재, 학교 프린트 등등을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다음 영상엔 경우의 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